초등교육부터 입시까지 사실 수많은 책의 학습법, 교육서 이런 것들을 봐오고 있고, 그리고 저명한 해외 교수들의 학습에 관한 연구와 서적, 그리고 그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들도 저는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모두 공통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사실 문해력, 독서로 뽑았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독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부터 저희가 약 한 4편에 걸쳐서 그 문해력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평생 학습,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하든 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요즘에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모토는 기본 문해력인 것 같아요. 이 문해력의 이해가 충분히 되면 디지털 문해력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별건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인의 문해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의 내용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인의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제 좀 100세 시대 이런 얘기도 하고 110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 과정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요즘에 이제 새로 막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AI도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하려면 결국은 책을 통해서 또 내용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해력을 계속 높여가야 한다. 그리고 문해력이 높으면 어떤 학습도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들은 그 OECD 국제성인 문해조사 결과들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항목을 체크해 봤어요. 요거는 이제 20여 개국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해력 이렇게 보시면, 산문문해, 그 다음에 문서문해, 수량문해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어떤 기사, 시, 소설 이런 것들은 책을 읽고 뭔가 해석하는 건 산문문해, 그리고 문서문해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 구직원서부터 시작해서 보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서문해. 그리고 수량문해는 수학적인 부분이랑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금전출납, 계산, 주문양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문해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있어요. 냉장고 관리 매뉴얼 읽기 싫어하죠? 그런 게 문서문해예요. 이런 거 진짜 저도 하기 싫어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에버랜드에 뭐가 있어, 수영시설 공고 이런 거, 문서문해. 생각해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문기사 같은 것들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된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산문문해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스웨덴이 대부분의 문해력에서 다 사실은 1위를 했는데, 여기 한국 나와 있죠. 나이대별로 16에서 25세는 요 정도 점수, 그 다음에 45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밑에서 2번째예요. 그래서 성인 문해력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뒤편에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집단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이게 대학 졸업자들을 생각해보면 중졸, 고졸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문해력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특이했고, 여기 상대적으로 낮음.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었던가? 문해력이 멈춰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46세에서 65세 집단의 문해 능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대요. 이거 왠지 저도 좀 찔렸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할 때 문해력이 좋았다가 이제 이때부터 많이 책도 안 읽고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려놓잖아요. 이러면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들 있잖아요. 뭐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5세부터 65세까지 있는데 15세 때는 보면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아주 낮지 않아요. 괜찮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급격히 떨어져서 65세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료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산문문해는 사실 중위권, 그리고 문서문해는 저희가 하위권, 그리고 수량문해는 그래도 수학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시키나 싶은데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6세부터 아까 좀 급격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이들 이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 문해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 알림이 맨날 오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 문장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병원에 복약 지시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문서문해인데 생각해보면 아이 이 내용들 엄청 많이 주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면 굉장히 빠른데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 병원 때문에 이제 일로 자주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내용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한 60대 중반 정도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문서 이해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 문맹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문해력은 앞서서 이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번 자막으로 드렸는데 저희가 문맹률이라고 하는 거는 글을 아예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해율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근데 실질 문맹률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예를 들어서 80%가 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걸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게 충분히 잘 되느냐 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문맹률은 1%, 뭐 당연히 다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 문맹률이 75%입니다. 예전에 뭐 EBS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내용 이해가 이제 읽는 거는 누구나 다 듣는 거. 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서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읽기는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 중에서 뭐 논문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그래서 뒤에 이어지 이제 이렇게 문해력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고 다른 걸로는 이제 뭐 OECD 자료라든지 뭐 논문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제 내용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인 문해력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자아 개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도 사실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나 어떤 공부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야 책 가서 서점 가서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책을 한 10권 20권 쫙 사다가 한번 다 독파를 해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도 나오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도 뽑을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이 문해력만 뛰어나면 사실 어떤 정보든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트렌드에 뒤처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겁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문해력에 이제 집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성인 문해력을 얘기 드린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나이에도 우리의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연령대라도 문해력을 일단 키우면 뭐든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문해력이 슬프게도 아이 학습, 아이의 문해력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엄마가 쓰는 단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휘나 아니면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 아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문해력을 위해서 우리가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또 엄마인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이제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높이면 어떨까? 아이 하면서 좀 같이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문해력도 예외가 아닌데 3시간씩 10년을 하거나 아니면 10시간씩 3년만 집중하면 문해력의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든 제가 장단컨대 의학이나 법률 정도 빼고는 어떤 분야든 사실 배워서 제2의 직업을 갖거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의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이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입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